최민호 전 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5대 행복청장님이셨던가요? 네, 그렇죠. 몇 년도예요? 그때 몇 년부터? 11일. 제가 2011년 5월부터 예. 5월부터 12년까지 하셨나? 2011년 5월에 부임을 했어요. 네. 10월에 제가 그만뒀죠. 아,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엄청난 일을 하신 게 하나 있어요. 아, 이건 뭐 한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과 세종이라는 19부작 그 프로젝트 가운데서 세종이라는 한글기 연상되는 대왕의 존호를 딴 도시에 한글 지명, 한글 학교명, 한글 도로명 이런 것을 그 발상을 누가 한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청장으로 부임을 했을 때가 예. 사실은 그 직전에 무슨 일을 하셨죠? 저는 행정자치부의 예. 소청심사위원장이라고요. 예. 뭐 그런 직책을 그러다가 이제 이리 오신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가 그 원안 수정안 대립될 때. 세종시를 계속 원안대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그때 대표였죠. 그분들은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에 섰었고 그 당시에 그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는 문제가 있다. 수정안으로 하자. 수정안으로 하자. 그 논란이 굉장히 치열했지요. 그때군요. 그게 이제 막 끝나고 그 원안으로 하자라고 원안으로 확정이 된 뒤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가 처음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예. 추진을 하게 됐었죠. 예.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 우리 세종시가 세종대왕의 이름을 따는 세종시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국민이 투표로 결정했다는 게 맞아요? 그때 세종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지만 전 국민들의 공모를 받아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그 지지를 받았던 안이 세종시 안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세종시가 세종대왕의 세종인데 이제 원안으로 확정이 된 거야지. 네, 그렇죠. 예. 과연 우리 세종시가 물론 행정 중심 복합 도시라 해서 정부의 행정기관이 오는 곳은 오는 곳이지만 예. 그것은 우리 도시의 성격이고요. 예. 이 세종시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우리 역사에 또 우리 세계에 예. 어떻게 남겨야 옳을 것인가, 예. 어떻게 남기는 것이 좋겠는가. 그저 정부 청사가 있는 도시다. 그걸로는 도시의 정체성이 완결성이 없죠. 그렇다면 어떤 정체성을 우리 세종시의 본질로서 이걸 갖고 나갈 것인가를 생각할 때 네. 세종대왕이시라면 한글을 만든 분 아니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세종대왕이시라면 한글뿐만 아니라 그 당시 조선시대 때 굉장히 그 장영실이라든가 네. 하시는 그런 과학 정신에 맞아요. 예. 아주 뛰어난 분이셨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또 김종서 장군으로 하여금 사군 육진을 개척해서 우리 국동을 확장시킨 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세종대왕이야말로 창조정신, 그 안에 이제 창조정신, 애국정신, 예. 또 애민정신 예. 그런 것들을 말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세종대왕 계시는 동안에 예. 그걸 백성들한테 실천했던 분 아니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세종시가 세종대왕의 뜻과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는 도시로 정체성을 삼는 것이 우리 역사적으로나 예. 또 우리 민족적으로나 예.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모범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콘텐츠 아이템이 없겠는가 이런 네. 생각하셨군요. 그래서 세종대왕을 떠올리는 한글 도시로 한번 만들어 보자. 천재. 참, 이거 대단한 발상이에요. 그거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이 정체성의 1번 아닙니까? 그렇죠. 다 있는 이름을 쓰는 것이라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도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나 세종시는 처음부터 다시 도시계획을 해서 예. 다 허허벌판에서 다시 도로를 하얀 종이야, 그죠? 도로를 개설하고 예.
또 교량을 놓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교량 이름이 금강일교, 금강이교, 맞습니다. 금강산교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기에 1교, 2교, 3교가 아니고 네. 정말 우리 고유한 이름을 붙여서 네. 이것이 자손만대로 세종대왕의 뜻도 기리고 네. 또 우리 세종시의 정체성도 그것으로 살리고 하자면 교량과 도로 공공시설을 새로 짓는 것만큼만은 한글 이름으로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해서 그 당시 한글학회, 한글 학회에 네, 한글학회와 그리고 그 당시 이제 한글 연구하는 또 우리 국민학자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팀을 만들었죠. 아하. 그래서 그거 하라고 특파된 전권대사가 했네요. 그래서 도로 이름, 교량, 학교 이름 그것은 한글로 짓자라고 해서 그 당시에 그 몇 개나 돼요? 그렇게 진 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근데 또 기관장이 바뀌면 또 예.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데 예. 또 다 이름이라는 바뀌었어도 건 지금 그 이름은 안 바뀌었어요. 이름이라는 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예.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때 교량, 도로, 이름. 지역 이름은 그건 저희들이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근데 뭐 도담동 뭐그 그거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주민들이 이렇게 한 정하시는 거고, 거고. 도로 학교명, 우리의 교량명. 예, 행복청. 군요. 그래서 그 이름을 지었는데 학교는 이제 앞으로 계속 지어나가면서 지어지는 것이지만 예. 도로하고 교량은 이미 2030년 또 완성될 때까지의 설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한글 이름을 짓는 예. 그 팀을 만들어서 예. 그 팀이 한글 학회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유수한 국문학자들을 다 저희들이 모셔서 그 당시에 그렇죠. 신도시 계획구역만 네, 네. 거기가 우리가 여기가 2천 몇만 평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2,300. 2,300만 평 되는데 예. 그 안에는 그 몇 평 정도 돼? 한 천만 평은 안 되고 잊어버리셨죠? 아닙니다. 세종시 전체가 2,300만 평. 그러니까 우리 조치원까지 저기 조치원까지 소정까지. 하면 그거는 아 넓죠. 신도시만 2,300만 신도시만. 평이에요? 예, 도로 교량. 이렇게 그때 이름을 지으면서도 제가 그 결제는 전부 다 이제 청장님이 하신 거잖아. 물론이죠. 그 학자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죠. 네. 그 한글 이름을 지어도 원칙을 좀 두었으면 좋겠다. 음흠. 그래서 도로가 이제 새로 막 나지 않습니까? 도로가 나기 때문에 그때 제 구상으로는 가로 세로로 이렇게 도로가 날 텐데 네. 가로 이름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워싱턴 A 저기 그 하듯이 그렇죠. 워싱턴 그 바둑판 그렇게 있었죠. 그런 식이죠. 예, 그러니까 딱 그 식이네. 가나다라 마바 순으로 가로라는 게 왜 남북을 가로라는 거야? 그렇게 남북이든 뭐 저 동서든 음. 이제 가로도로 세로도로 이렇게 격자형으로 어떤 원칙을 둔다고 할 두자. 때, 네, 자음 모음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로가 행정고시 패스한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한글학자 이상이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그렇게 요청을 했군요. 그렇게 요청을 하고 이제 세로로 이제 격자형이니까 거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름으로 좀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면은 이제 세로고 자음으로 시작하면은 가로입니까? 가로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보면 아는 거네. 예, 근데 우리 세종시는 이 격자형 도로가 아니고 이 환상형 도로라고 해서 맞아요. 예. 둥그렇게 돼 있습니다. 둥그러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 세로가 헷갈려. 분명하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않아요. 동과 서가 분명하지 워싱턴 않아요. 같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모음은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해서 자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도로의 순서대로 짓도록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바로는 이름만 들어도 어디쯤이다. 가온로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도로에 처음에 있구나. 기억이니까. 예. 그리고 니은으로 시작하는 뭐가 있는지 나남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갈 곳은 도담로인데 그럼 내가 아직 한 걸을 더 가야 되겠구나. 아하. 그런 이렇게- 깊은 이치가 들어 있었네요. 난 그거 몰랐어요. 예, 그 내비게이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한 거는 과학적인 거니까. 예. 그렇게 설계를 해서 지금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하. 가나다라 순으로 그거 지어져 있어요. 그 지은 사람들 살해 안 했죠. 장명료. 장명료 줬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는 물론 뭐 그때 뭐 소정의 출근비는 저희들이 했고요. 줬겠지. 그 이름을 짓고 나니까 그때 한글 학회에서 예. 굉장히 놀래더라고요. 예. 그래 한글 학회장이니 한글 학회 이사분들이 저희 세종시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었고 또 한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가능할 수가 있었겠는가. 있겠는가.
세종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고 해서 힘도 하지니까 아직 그리질 그렇죠. 않았으니까. 이제 그리질 않았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름이 아직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한글 학회에서 주는 가장 큰 상이 있어요. 그런 상 예, 있어요? 한글 학회 큰 별상이라고 그 큰 상을 그러니까 한국으로 하면 무궁화대원장 같은 거네. 예, 가장 큰 상입니다. 한글 학회에서 주는 아. 그 상을 제가 아주 영광스럽게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거 좀 한번 나 좀 한번 보여주시지 안 가져 나왔네. 이따 한번 그 사모님 어디 있어요 그거? 저 어디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이제 출발이죠. 예.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세종시를 그런 본질적인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정체성 것인가. 얘기 막으면 안 됐네. 예. 네. 그 부분에 한글 이름으로 도로명을 짓자라는 건 이제 출발점이죠. 예. 저는 그 당시에 우리 직원들한테 보도블록 있잖아요. 예. 이 길에 보도블록. 우리는 저 세종시의 특징이 이 보도가 넓어요. 예. 자전거 도로하고 인도가 넓습니다. 예. 지금 차도가 상대적으로 좀 좁게 보이죠. 예. 그래서 인도가 넓기 때문에 보도블록 보도가 많은데 그거를 그냥 그 다른 도시 같이 보도블록 깔지 말고 문양을 넣어줘라. 문양은 한글로 넣어줘라. 기역, 니은, 디귿, 미음 뭐 이런 식으로 문양을 넣어서 보도블록을 깔면 그 시청 앞에 가면 그게 많이 그렇게 깔려 있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 거기 둥근 네. 상징탑에도 그 기역 네, 니은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시가지에도 그 네. 보도블록에 그 가나다라 그런 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있어요. 어린이들이 예. 학교 갈 때 걸어가면서 보도블록만 걸어가면서 한글을 다 깨우칠 수 있도록 예. 그것만 봐도 기역 니은하고 그것도 그게 자판 아니겠어요? 그것도 전 청장님 아이템이네요. 예, 제가 그렇게 했고요. 예. 그리고 세종시에 드리는 예. 각종 편의 시설 같은 게 있습니다. 벤치라든가 예. 휴지통이라든가 음. 가로등이라든가 그것도 전부 다 디자인을 하되 우리 한글을 도형화한 그런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 벤치를 만들어도 뭐 니은자 벤치라든가 그래서 이제 그 성징탑 같은 거 여러 가지 조각도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지 아마 많이 보이실 거예요. 많이 보입니다. 한글을 상당히 도와주는 많이 동안. 보여요. 근데 무심하게 봤었더니 그게 그런 게 있었네요. 네. 역사가.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제 출발이고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예. 세종시에 물론 행정중심 복합도시, 행정정부부처가 들어오지만 여기는 국책연구기관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16개, 17개 들어와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세종시를 방문하는 분들은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석학들, 또 연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실 텐데 그분들이 와서 단지 국책연구기관만 방문하고 뭐 정부 청사만 방문하고 돌아가실 것이 아니고 이 세종시가 바로 이 지구상의 가장 최첨단 인공도시인데 여기 인공도시인데 이거를 무엇을 여기서 보고 가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럴 때 그분들한테 보여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국 문화의 우수성, 네. 한국 문화의 정통성 그런 걸 보여주자면 여기는 도로명도 한글이지만 그리고 한국 문화, 네. 한글을 가리키는 한글사관학교. 네. 한글사관학교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한글 사관학교라는 뭐 학교가 그런 말은 있습니까? 없지요. 예. 저는 세종시에 세워야 된다고 어. 제 계획에는 넣었었어요. 그거 해야 돼요. 그 세계에 우리 수출할 길이 많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우리 한글을 외국인들한테 가리킬 때 어떻게 가리킬 것인가. 또 한글도 아직까지도 문법적으로 뭐 여러 가지 연구할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있고 말고. 그런 걸 연구하게 하고 그리고 제가 더 중점을 뒀던 건 옛날에 우리가 정말 어려웠을 때 해외 입양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랬죠. 입양을 그 해외 입양했던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다 장성을 했지만 고국에 오고 싶지 않겠어요? 해외 입양 갔던 분들이 그죠? 해외 입양됐던 분들. 됐던 분들이. 그분들이 장성을 해서 고국이라고 하는 데서 오고 싶을 텐데 네. 고국에 와서 내가 태어난 고국이 내가 태어났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것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네. 한국의 전통 문화를 네. 문화 마을을 이 세종시에 드리자. 그래서 한글도 배우고요. 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도 배우고 음식도 맛보게 하고 그리고 그때 제가 문화재 청장하고
산림청장과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네. 산림청에서는 그때 수목원을 만들기로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수목원은 그냥 수목원을 만들 게 아니라 한국 전통 정원을 컨셉으로 해서 만들어 달라. 네. 그렇게 주문을 해서 산림청장도 좋다고. 네. 그래서 그때 같이 합의를 했고요. 문화재청장하고는 우리가 추진하지만 바로 한국 문화의 정수가 세종시에 깃들일 수 있도록 네. 그 한국 문화마을을 좀 만들어 달라. 그 다 안 된 거예요 지금. 지금 뭐 그 뒤에는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문화마을이라는 말은 내가 안 들어봤거든. 네, 그래서 어느 그 문화마을에는 문화마을은 컨셉을 어떻게 짜면 좋은 거예요? 저는 그 컨셉에 우선 한국 전통 정원이 있고요. 전통. 예, 그리고 한국 전통 극장을 만들고 싶었어요. 전통 한국 극장. 국악을 아, 상시 연주하고 한국 국악도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그렇죠. 춤도 추고 예. 사물놀이도 있겠지만 판소리도 하고 그런 것을 전용으로 우리가 연주할 수 있는 네. 또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전통 극장을 정말 그럴싸한 한옥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 지금 그 마음에 생각했던 지역은 지금 다 개발돼서 딴 거로 들어. 저는 그게 바로 지금 중앙공원 그리고 수목원 그 가장 가운데 드리고자 저는 그때 계획을 했었죠. 수목원이라면 지금 전월산 수목원 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계획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공원이라는 호수공원 쪽을 호수공원 얘기하는 옆에 거죠. 공원이 몇 개 있는데요. 그쪽에 지금 뭐 6-몇 개로 그 뭐 다른 게 개발되는 것 같아. 그 하여튼 안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한옥 마을을 드리자. 네. 그래 한옥 마을을 드리고 바로 우리 한 음악, 우리 한류라는 게 꼭 국악만 고집할 건 없어요. 그렇죠. 지금 한류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그 BTS 같은 걸 얼마나 지금 그럼요. 빌보드 차트에도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그들이 와서 공연하는 걸 볼 수 있도록 예. 현대식으로도 시설을 하고 그러나 은은히 감도는 아니 그러다가 분위기는 왜 여기를 청장을 떠나신 거예요? 떠나셔서 어디로 가신 거예요? 근데 너무 재임 이제 기간이 좀 짧았던 게 좀 아쉽기는 하죠. 어디로 가시게 되느라고? 그래서 그런 원대한 계획을 제가 꿈꾸어서 네. 첫 시발이 한글 이름이었어요. 아이고, 그러나 그렇죠. 한글 이름으로 끝날 게 아니라 한국의 문화 그리고 한국의 전통, 한국의 정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어떤 생각을 맨 마지막으로 가졌던 생각이 우리 여기에 한글 박물관이 들어와야 된다. 근데 한글 박물관은 지금 박물관을 모양 낸 게 광화문에 광화문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건 관계 없다. 그거 관계 없어요. 관계 없고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네, 있으니까. 한글 테마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 한글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 지금 없어진 문자도 있지만 한 6천여 개의 문자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6천여 개의 문자 중에 한글이 가장 최신의 네. 가장 말하자면 문자의 역사로는 가장 막내죠. 그렇지만 가장 과학적이고 그리고 가장 알기 쉬운 문자예요. 가장 우수한 문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를 전 세계인들이 세종시를 방문하면 보고 갈 수 있도록 야, 그런 테마공원을 만들고요. 이 100년 후에 우리 어린이들이 이거 보면 참 감명 깊겠네. 얼마나 감명 깊겠어요? 그런데 감명 깊은데 이거를 왜 안 했을까 하고 또 후대들 원망하는 거 아니겠어 이거. 근데 27대 조선의 왕이 있었지만은 그 짧은 6개월 정도 근무하시면서 참 정말 독특한 일을 하셨어요. 근데 원래 이런 쪽에 지금 이거는요 인터뷰가 아닙니다. 언론사가 아니에요. 그냥 대담이에요. 네. 예,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원래 이런 쪽에 그 관심이 원래 있었었어요. 국문학이나 뭐 한글이나 뭐 문화나 아니 그거야. 행정고시통 아니에요? 아니 그건 전공과 관련 없이요. 아, 제가 공직을 33년을 했습니다. 그 33년 동안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대한민국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 행정고시 패스하고부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초임은 어디였었어요? 저는 다양했죠. 초임은 초임은? 제가 그 당시에 법무부에 근무를 했었어요. 법무부에. 그랬다가 저 종임은? 네? 종임은? 행복청이 제가 마지막이었다가 그랬다가 그다음에 이제 정무직으로 가신 거지? 행복청장도 차관급이고요. 네. 그 전에 제가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도 차관급이에요. 그거 차관급이에요. 예, 그러다가 한 1, 2년 있다가 몇 년 있다가 제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또 했죠. 그것이 마감. 그게 제가 2015년도에 2015년도. 뭐 공직이라면 공직으로 공직이죠. 그것도 결국은 정무직이 거기에 제가 정무직이라고 합니까? 그? 정무직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장차관을 정무직이라고 하는 그럼 거고요. 그건 뭐라고 해야 돼? 그것도 차관이에요. 별정직이라고 해요? 아니요, 차관급 정무직이에요. 네, 그것도. 그래서 정무직
2015년도까지 예, 처강 뭐 3번 했습니다만은 뭐그 생각해 보면 공직 생활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늘 국가와 국민과 미래죠. 네. 그렇다면 아까 그것을 전공을 했든 안 했든 한글과 또 한국 문화와 네. 또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 어디로 나가도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늘 우리 한국 행정 지금 말씀하시다가 라이트가 껌뻑거려서 라이트를 갈고 하니까 아니 내 하도 몰입해서 듣다 보니까 어디까지 들었는가 모르겠네요. 정체성 얘기 마감 조금 덜 된 것 같죠? 그렇죠. 예. 저는 그 당시에 생각할 때 우리 세종시의 마지막 결정체를 물론 이제 도시라는 측면에서는 예. 뭐 도농 복합 조화 뭐 이런 거는 뭐 또 별도의 얘기고요. 예. 세종시라는 그 본질적인 정체성의 예. 마지막 완결은 여기에 옛날에는 정신문화연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한국학연구원이라고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예. 바뀌었죠.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게 바꿔놨어요. 그 잘못 바꾼 것 같아. 네, 어쨌든 분당에 어쨌든 세종시에 예. 한국학연구원이 들어와서 음. 세종시가 대한민국 정부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그거 중앙연구원하고 다른 거. 예, 네. 정말 한국, 음. 정말 한국적인 문화, 진짜 한국학연구원. 진짜 한국적인 거, 예. 그리고 한국의 정신문화, 예. 또 한글, 네. 한국 문화 네.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해외 수출하는 본산지가 우리 세종시여야 한다. 종묘장이 돼야 된다. 그게 저는 세종시에 말하자면 뭐 산막이라고 할까요? 마지막 장에서는 그게 들어와서 세종시가 물론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서의 정부적 기능도 하고요. 예. 그리고 새로운 신도시로서 예. 주민들의 생활 네. 그리고 어떤 자족성 그런 것도 이루지만 그러나 도시라는 것은 어떤 아이덴티티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세종시에 가야 한국을 보고 왔다. 네. 이런 어떤 정체성 내지는 상징성이 있는 도시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지금 세종시에 사는 시민들도 도시를 왜 이렇게 만들어 사실 불만도 많은데 나는 그 한편 이해하는 게 처음이니까 지금 여기까지 한 것도 많이 한 거 아니겠어요, 총장님? 많이 한 거죠. 네. 지금 전직 청장님들이나 네. 시장님들이 많이 고생하신 많이 거죠. 쓰셨죠. 예. 예. 근데 그냥 마음에 아직 덜 찬다고 파리 갔다 온 사람이 뭐 런던 갔다 온 근데 파리 같은 데보다 거기도 그 묵은 도시고 여기가 더 만들기가 어쩌면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세종시가 어떤 문화와 정신문화 그 중에서도 인간 문화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총장님의 구상도 그런 것이었었네, 그죠? 우리가 도시라고 생각할 때 예, 그냥 집 짓고 회사 짓고 도로 만들고 사는 곳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지금까지 100년의 그 의식이었었어요, 예, 사실은. 그거는 뭐 이제까지의 생각이라면 네. 앞으로 미래는 그 도시에 영혼이 있어야 돼요. 최고죠. 예, 도시에 그게 제가 본질적인 정체성이라고 하는 뜻은 도시에 어떤 영혼이 깃들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랑스 파리다. 그럼 어떤 게 떠올립니까? 예술이다. 예술이다.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뉴욕이다. 그럼 뉴욕에서 떠올리는 게 뭐냐면 뭐 세계 최고의 증권가다. 비즈니스다. 뭐 그런 것들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세종시는 새로 만드는 도시인데 무엇을 정체성으로 삼을 거냐? 그게 정부 청사가 있는 도시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너무 그거는 콘크리트 물질 얘기죠, 그건 사실은. 기능이죠. 네, 기능. 그건 기능이고 예, 이 기능을 다음에 있어서도 그 영혼이 감도는 예. 기능은 그런 이제- 도시가 우리가 새로 만드는 도시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청장 시절에 한 것이고 네. 그것을 구현시키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많이 하셨으면 오히려 한글명, 한글도로, 한글다리 그런 것에 대한 그 임팩트가 더 약해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나는 아주 대단하게 보거든요, 그 일이. 한누리대로에 한두리교가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한누리하고 한두리하고는 많이 다른 말인데 네. 왜 한누리교라고 안 하고 그건 또 한두리라고 했을까 그때? 그게 세종의 상징달인데 현재는 그게 뜻이 항날에도 있고요. 항날에는 저쪽 누리도 세종도 있고 두리도 있고
네. 그게 뜻이 다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글 그런 그러니까요. 거 책으로 나온 건 없죠. 그때 그걸 만들어냈죠. 그 뜻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누리라 그러면 온누리라고 하듯이 온 세상을 말하잖아요. 한 둘이 그러면 우리가 같이 어울린다는 한 두레라는 뭐 그런 데서 나오는 나래라 그러면 날개고요. 그리고 우리 한글 이름이 한글 이름이다 그런 것도 이 정확한 표현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말이죠. 우리말 지명, 그렇죠. 우리말 도로.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그 우리말로 한글로 표현했을 뿐이지 본질은 우리말이지. 그런데 한자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한글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때 우리가 같은 금강이라도 네. 그 부여 분간을 통과하는 금강은 백마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를 통과하는 금강은 그냥 금강이라고 이름이 하거든요.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종시를 통과하는 금강의 이름은 비단강이라고 하자. 풀어서 비단공자니까요. 우리말로 얼마나 더 예쁩니까? 그런 금강이라고 그러지만 비단강이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겨워요. 바로 우리 세종시만큼만은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갖는 그런 도시로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 우리 후대들이나 미래 청년들이 보고서 이런 것에 대해서 또 획기적인 아이템 더 좋은 게 나온다면 청장님도 이제 무색해지게 나올 수도 있겠네. 더 발전한다는 건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더 발전한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화제를 바꿔서 네. 지금 청장님 내가 그 페이스북이나 밴드나 이런 걸 보는데 네. 지금 CBS에서 무슨 방송을 하십니다. 예. 그거는 테마가? 그 정체성 뭐예요? 그 방송하시는 정체성은 정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후손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많은 그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비단 시장이 되고 청장이 되고 나 같은 영상 작가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관계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다른 길로서 말하자면 우리 국민과 우리 후세들한테 좋은 것을 남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CBS에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한 4, 5회. 예. 매주 수요일 날 방송을 하는데요. 뭐예요? 교양이에요? 교양이죠. 교양인데 뭐 시사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최민호의 아이스크림이라고. 아이스크림은 하나의 그냥 그 이미지 명이네. 닉네임 같은 거네. 아이스크림 이제 먹는 게 아이스크림으로 우리가 알죠. 달콤하고 시원하고. 예. 근데 그걸 영어로 얘기하면 그런 아이스크림도 있지만 아이스크림이라고 얘기하면 나는 외친다. 나는 소리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클라우. 예. 그러니까 아이스크림도 있고요. 아이스크림도 있고 그런데 우리말로는 발음이 같죠. 그거 나도 분간 못하고 해서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외치는 거네. 예.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클라조라고 합니다. 원래 그 원어로는. 그렇습니까? 그 아이스크림에서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최민호의 외침 그런 거네. 그런 거죠. 최민호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두 개만 말하면 그 주제가 뭐였어요? 지난번 1월 달은 그 두 개만 제목만. 새벽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 방송. 내가 그거 좀 봤네요. 네. 보셨습니까? 세뱃돈과 세뱃글 뭐 거꾸로 됐나? 세배와 세뱃글인가? 세뱃돈인가? 그렇죠. 세뱃돈을 우리가 세배를 하면 많이 주시는데 네. 세뱃글. 저는 뭐 좋죠. 좋은데 이제 생각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검색하면 그 나오죠. 네. 네. 그 유튜브에도 떠 있죠. 네. 그런데 옛날 우리 선비들은 또 집안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이 세배를 하면 돈을 줬다기보다는 그 아이가 교훈으로 삼을 만한 좋은 글을 써줬어요. 그렇고 그 얘기 지금 얼른 지나가야 되고. 네. 그거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여쭤보려는가 하면 지금 뜻밖의 이제 뭐 칠순 쪽을 향해서 아직은 뭐 칠순 쪽의 중간 아직 안 났습니다만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면서 동화 작가라는 이름을 하나 다시 받았어요. 그죠? 네. 작가라는 이름이 마음에 듭니까?
영광이죠. 저 같은 지금 사람이 조금 아니 지금 작가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입니다. 세상에 작가들이 맨 시인도 작가, 소설가도 작가, 뭐 다 작가, 시나리오 작가 하는데 작가가 너무 흔해서 작가라는 게 참 상당히 쉽지 않은 그 일인데 뭐 누가 어떤 작가를 하든 간에 저는 뭐 작가라는 것은 창조적인 일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만드는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야기를 만드는 내가 이야기 할아버지인데 번역하면 한문으로 작가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야기를 만드는. 근데 저는 그냥 어린이 작가, 어린이 동화. 동화라고 그러시는데 하나 내 가져와 보시라 그랬더니 이걸 가져오셨네, 그죠? 그 동화라고 하기에는 제가 쓰는 얘기는 좀 달라요. 아 그래요. 저는 가족 동화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가족 동화. 예,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동화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읽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어른들은 소설이라고 읽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이 시대 어떤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가족 구성원 간의 대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잠깐. 지금 손자 손녀는 몇 명이나 되십니까? 저는 이제 손주가 둘 있죠. 아들한테서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이게 외손자가 있습니다. 아직 아들은 결혼했는데 아직 아이가 없고 외손자 외손녀 네. 남매가 있습니까? 아니 둘이 다 외손녀들이에요. 둘 다? 손녀 딸. 그 내가 어디 저 보니까 하윤이 내 이름이.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 이야기가 이 손자 손녀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비중이 51% 넘죠. 처음에는 제가 우리 손녀가 이제 얘기를 들을 만한 나이가 됐는데 우리 딸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우리 저 하윤이가 내 손녀 이름인데. 큰 애가 하윤이에요? 예. 걔 몇 살 됐어요? 우리 그 방송국 인터뷰 아닙니다.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5살. 5살. 그리고 또 밑에는 그 밑에는 걔는 몇 살? 이름이 뭐예요? 4살? 3살? 소윤이? 3살? 소윤이. 네. 근데 그 하윤이가 이제 얘기를 들을 만한 이제 나이가 알아들을 됐는데, 나이 됐네요. 네. 딱 관심 가지고. 할아버지가 좀 얘기를 만들어 줄 수 없냐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무슨 그런 얘기를 만드느냐라고 생각했더니 막 쫄라요 딸이. 근데 딸이 예 어. 만들어 달라고. 음.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 딸이 그만 나이 때 제가 이제 젊은 아빠로서 옛날 얘기를 그때 지어서 이렇게 이 팔에다가 애기 뉘어놓고 얘기해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놀랍게도 그때 들은 얘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그 있더라고요. 하윤이 엄마가. 하윤이 엄마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5살, 6살 때 들었던 얘기가 평생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 그때 얘기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는 것이 그 아이의 일생을 좌우한다고 해도 예.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딸이 저한테 그 하윤이가 들을 이야기 동화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길래 처음에는 제가 할 줄도 모르고 해서 못한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만큼 중요한 일도 없겠다 싶었어요.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할아버지의 일이 나는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 아이들 좋아하는데 할아버지가 할 일이 정치도 좋고 과학도 좋지만 어린이들에게 뭔가 평생의 양식이 돼야 만한 씨를 이렇게 꼭꼭 꽂아주는 거. 지금 청장님은 이 세상에서 하윤이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어린이들에게 5살짜리, 10살짜리들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나는 이게 굉장히 존경스럽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 내가 누구한테 그냥 못 들은 척 하십시오. 흘려들은 이야기인데 아니 최 청장은 청장의 그 화려한 사람이 지금 왜 애들 붙잡고 애들 동화 써 이딴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 저 사람하고 내가 얘기를 말아야 되겠다. 당신은 수준이 그게 아니다. 할아버지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손자 손녀들에게 과자 사주는 게 일이냐, 옷 사주는 게 일이냐, 용돈 주는 게 일이냐. 뭔가 한국을 말하고 인간을 말하고 삶을 말하고 미래를 말하는 거 아니야. 참 내가 청장님 진짜 다시 봤어요. 아이고, 이제 작가님이라고 불러야 되거든. 작가님이 청장님한테만 맞는 이야기 이게 아무나 작가가 아니야. 저도 꼴의 작가입니다만. 근데 제가 그 아이들한테 들려줄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창작 동화죠.
네, 예. 100% 창작이죠. 예. 톨스토이가 말년에 동화를 썼더라고요. 난 그거 몰랐네. 예, 그리고 괴테가 부질없으니까 동화로 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괴테가 그 독일에 얼마나 대문호입니까? 대문호죠. 근데 그 톨스토이 대문호가 동화야말로 예. 가장 중요한 문학 장르다. 그런데 이거 라고 청년들은 못하는 계열입니다. 작년도 어렵습니다. 이게 노년에 할 일이에요. 이거 노인만이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괴테나 톨스토이 같은 분들이 그 대문호들이 가장 원숙했을 때 가장 그 익은 거예요, 이제. 그 성숙했을 때 동화라는 데 눈을 돌린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했어요. 나도 그 톨스토이가 동화 썼다는 것은 지금 듣는데 감동이네요. 예. 그래서 그 동화를 쓰다 보니까 어린이 동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린이 동화도 물론 쓴다고 하지만 그거는 제가 그렇고 가족 동화. 가족이 같이 읽을 수 있는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린이들은 동화를 읽고 어른을 꿈꿉니다. 예. 그러나 어른이 읽고 동심을 꿈꾸는 이야기. 맞네. 그것도 동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동화라는 게 어린아이만 읽을 이야기가 아니고 어른도 읽고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내용이 무슨 토끼와 거북이 같은 거 가지고 어른들이 무슨 동심으로 돌아가겠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읽겠습니까? 어른은 어른 나름대로 또 굉장히 수준 있는 동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도 청소년도 엄마도, 아빠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이 읽는 이야기. 근데 그걸 어떻게 보급을 하죠? 그게 어려워. 우리 청장님 같은 경우는 이미 지명도가 있으니까 책이 그 잘 나가겠는가 모르겠는데 나는 그런 게 항상 우려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가족 동화라고 제가 명명을 해서 예. 그 만들었더니 예. 그 당시에 그게 재작년이군요. 이제 2017년이니까 예. 중앙일보에서 예. 중앙일보 인터넷판에서 주말에 예. 지금 요즘 세상이 솔직히 굉장히 각박하잖아요. 예. 굉장히 살벌하잖아요. 무섭잖아요. 예. 그런데 바로 중앙일보에서 주말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연재를 하면 예. 이 사회 또는 이 가정에 좀 화목하고 따뜻한 사랑과 교훈에 예. 감동이 있는 이야기가 되겠다 해서 중앙일보에서 연재를 시작해 줬어요. 지금도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출판사에서 그 중앙일보에 연재된 내용이 너무 좋다고 책을 출판하자고 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 책이군요. 그러니까 이 책이 그 책이네요. 네, 이 책인데요. 예. 지금 이 책을 내고 나서 예. 이 책이 뭐 가족 동화라고 그러니까 예. 어린아이들 읽는 동화라고 생각하시는데 생텍쥐베리가 어린 왕자라는 생텍쥐베리는 저 프랑스? 예, 그 어린 왕자라는 어른 동화책을 썼잖아요. 네. 그 어른 동화라고 하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굉장히 내용이 깊이가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도 어른들이 읽지만 결코 뭐 유치한 그런 책이 아니고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이야기. 네. 그것을 가족 동화라는 새로운 장르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족 동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걸 깊게 이해하지 않으시면 또 제 얘기를 안 들으시면 동화책이나 써 그런다고 할 수 그러니까 있는데 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냥 못 들은 척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섭섭하게 드시지 마시고 자. 그래서 자. 그게 지금 한국일보 이제 데일리 한국이라고 인터넷 신문하고요. 그리고 세종시에 세종 포스트가 있어요. 예, 있죠. 거기에 지금 격주로 연재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참. 하여튼 참 우리가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시거든요. 아이고 별 말씀. 아니, 더군다나 이제 사람이죠. 말하자면 지금 그 정도면은 숭록대부인가 가선대부급 비슷한가 그래 하여튼 대단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작가 쪽으로 글 쓰는 쪽으로 그것도 가족 동화 쪽으로 참 존경스럽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된 것 같으니까 우리 어린이들에게 바라는
40년 후, 30년 후 이제 막 태어나고 아직 친손자 손녀는 없다 그러셨죠? 네, 뭐 외손자도 뭐 다 손자죠. 그러니까 이제 안 태어난 어린이들을 네, 향해서도 우리가 너희들이 살 세상은 참 많이 다를 거야. 제 경우 지금 한 70년 살았는데 정말 인터넷 상상 못했어요. 네, 정말 칼레 텔레비전. 우리는 처음에 그렇죠. 라디오도 없을 때 컸거든요. 어려서. 그렇습니다. 이런 세월에서 이건 뭐 어떻게 붓글씨 쓰는 서당 뭐 이런 정도만 보다가 야 이거 이렇게 세상이 변할 수가 있는가. 지금 제가 그래도 이 영상까지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으면서 그럼 앞으로는 뭐가 없어지고 뭐가 새로 나올 건가. 이거 텔레비전도 고정형 미디어가 자꾸 사양길로 간다 그러고 뭐 유튜버가 뭐 뜬다 그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건가. 이렇게 변할 세월인데 내가 가르치면은 나보다 낳기가 어려워. 청출 어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 미래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못 봤다 치고 아직 못 본 후대들이라고 치고 5대 전 청장님으로 우리말 도로명 우리말 학교명을 지으신 분으로서 무슨 이야기 좀 있으지로 너무 막연한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문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예. 제가 지금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 행정학 하시는 네, 거예요? 행정학의 이해라는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 대학생들한테 들려줄 얘기가 다르고 예. 지금 초등학교 예. 다니는 어린이한테 들려줄 얘기가 다르고 예.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 예. 갓난 아기들 예. 한테만 남긴다면 들려줄 얘기가 다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 이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합니다. 그러면 15년 주기로 하면은 뭐 청 뭐 이렇게 한다면은 15세, 30세, 45세, 60세 대략 이렇게 나눠지는데 네. 15세 한 두 가지만 합시다. 15세하고 30세 이전까지한테만 첫 번째로는 15세 이하에게 말한다면 우선 앞으로 세대가 예. 그런 뭐 연령층이 어떻든 간에 네. 변함없이 틀림없이 도래할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하나가 네. 인간의 창조력이에요. 네. 앞으로 세대는 AI가 다 잡아가는 거 그거 거기에 AI가 뺏기지 말- 잡아가든 어쨌든 그것도 다 인간의 상상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상상의 한계가 AI지만 AI를 뛰어넘는 또 AI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지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AI를 뛰어넘는 또 다른 AI. 지금은 우리가 상상을 못하죠. 옛날에 옛날에 AI의 플러스가 나오네. 그렇죠. 그것을 만들어내는 우리는 게 그려지도 않고. 지금은 우리가 상상을 못하지만 예. AI를 뛰어넘는 제3 그 이상의 발전된 또 존재가 예. 어디서 나오냐면 AI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역시나. 상상력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다면 어떤 세대가 됐든 간에 우리 15년 후든 30년 후든 어린이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상상력, 끊임없는 창조력이에요. 근데 부모들이 어디 그렇게 키웁니까? 자기 하라는 대로 하라고 그러고 애 좋다는 대로만 너무 또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제가 문제가 가족 동화로 해결을 하든가 어떻게 그러니까 해야 좋아요? 그러니까 대학생들한테 들려줄 얘기,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들려줄 얘기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를 키우는 젊은 하윤이 엄마들한테 엄마나 거기에 들려줄 얘기도 중요한 것 같네요. 저는 이제 애들을 그 얘기를 키우는 엄마들한테. 맞습니다. 그래서 가족 동화에 제가 담고 있는 건데요. 제가 네. 그 가족 동화에 가장 많이 담고자 하는 것이 네.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인간이 어디까지 상상할 수 있는가라는 그 상상력을 이 동화를 통해서 키우라는 뜻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20, 30년 이후의 세대 아마 영원하다고 봐도 좋겠죠. 그건 영원하죠. 그런 세대들이 가져야 될 상상력을 키우는데 우리 부모들이 더욱더 아이들을 장려를 해야지 그 상상력을 키우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방임하는 것 같이 돼도 안 되잖아. 또 어떻게 해? 상상력을 자극하도록 자극 그렇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부모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상상력은 어디서 키워지냐면 대화에서 키워집니다. 대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유태인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태인들이 왜 머리가 좋겠어요? 선천적인 것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한국 사람도 머리 좋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끊임없이 어머니들이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 Jewish Mother's Duty라고 유태인 어머니의 의무 중에 하나가 배드사이드 스토리예요. 애들이 잠들기 전에 반드시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는데 유태인들은 그 들려줄 이야기가 무궁무진해요. 탈무드가 탈무드가 좋아서 있죠. 그래요. 또 토라라는 구약 성경이 있죠. 예. 그러니 어머니들이 끊임없이 그 지혜로운 얘기들을 들려줌으로써 아이들이 상상력도 근데 키워주고. 그게 15살 넘으면 그런 게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건 또 사실 어렸을 때가 좋죠. 15살 이후가 되면 자기 스스로 상상력을 키워야 돼요. 그렇죠. 자기 그 이전에 자기 스스로 상상력을 키우는데 15살 이후의 아이들한테 문제점은 자기 스스로 상상력을 키울 힘을 가르쳐주지 키워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저 기반도 약하고 어렸을 때부터 암기식이라든가 아니면 부모님들이 가이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매뉴얼대로 자라다 보면 자기가 막상 상상을 해야 될 나이가 됐을 때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개척 콘텐츠가 죽어버렸어. 살아나질 않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일맥상통한 얘기지만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는 상상력을 마음대로 꼽힐 수 있는 그런 동심의 세계에서의 어떤 그 우리가 모티브를 줘야 되고요. 그리고 15살이든 20살이든 이제 자기가 스스로 상상할 수 있을 적에는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가 성인으로서 커나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엄마들의 보통 국민들 엄마들의 의식 수준이라든가 교육 마인드는 문제점이 나는 더 많다고 보는데 우리 작가님의 눈으로 볼 때는 현대에 우리 이제 자식들 뻘이 며느리도 되고 사이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딸도 되는데 그들에게 뭐 이제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수준이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작가님 눈에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 경험으로 저는 일본에서도 유학을 했고요. 그렇죠. 미국에서도 유학을 했고 영국에서도 제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아, 영국도 하신 건 내가 몰랐네. 네. 그런데 거기서 그분들의 자녀 교육 내지는 그분들의 사고 방식을 뭐 다는 아니지만 잠깐 엿본 것으로는 우리하고 좀 다르죠. 첫째로는요. 그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은 교육을 시킬 때 아이들한테 굉장히 자유를 준다 그러잖아요. 속박을 하지 않고 숙제도 자유 준다고 듣고 그렇게 있죠. 많이 있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라는 게 그게 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령층에 따라 다르다는 그렇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생 어린이들한테는 마음껏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얼마나 경이롭겠어요. 그걸 어린아이 눈에 볼 적에는 모든 게 처음 보는 것이고 모든 게 새로운 것이 얼마나 호기심이 생기겠어요. 그러니 못 보던 것에 위험스럽기도 하고 또 해서는 안 될지도 하지만 그거는 그 아이들의 호기심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나무랄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젊은 엄마들이 유아나 아주 아기들을 키울 적에는 아이가 하는 대로 가능한 한 칭찬을 해주고 내버려 두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가 만져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것을 가로막아서 뭐 어디를 보낸다든가 학원을 보낸다든가 자꾸 그래서 아이의 상상력이나 경험의 세계의 폭을 좁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다가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그때는 우리가 가르쳐줄 게 있어요. 사회가 어떤 것이냐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근데 사회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되지만 해서는 싫지만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하고 싶지만 해서는 안 있고.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공동체니까.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내가 존중되는 만큼 남도 존중한다는 그런 입장에서는 내가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을 구분해야 되는데 거기서 절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청소년들한테는 엄격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해서는 할 것, 아니면 안 될 것. 사실은 그 선진국, 미국이나 제가 유럽이나 일본에서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경험한 바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아이고. 굉장히 미국도요 상위 1%라고 하는 청교도 정신 가진 사람들이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내가 알아요. 어마어마해요.
그들이 얼마나 엄격하냐면 우리는 요즘에 가정교육, 밥상에서 가정교육이라는 게 거의 잊어버려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식탁 예절을 하나하나 아이들한테 간섭하고 시키게 해줄 정도로 말하자면 일본에서 미국이나 선진국의 청소년 교육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적에 자유다, 방임이다, 절대라는 걸 우리가 그러니까 깨달아야 지난 된다고 방년에 100년에 히피 문화, 그 방탕 문화, 댄스 문화, 우리가 미국을 그렇게 알고 유럽을 그렇게 알았던 것도 앞으로 100년에는 거기서 단점을 끌어다가 우리는 자꾸 배웠는데 장점을 끌어다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시대마다 다를 거예요. 네. 옛날에 조선시대 때 교육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 사회가 이렇게 바뀌는 이런 시대에 또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강요하거나 그거를 주입시켜서는 안 되죠. 네. 바꿔야 됩니다. 네. 그런데 변함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바꿔야 되고 변화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연령층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때 우리가 가르쳤던 것을 어른 때까지 그대로 유지시킬 수는 없죠. 그렇죠. 아이 때는 이렇게 가르치지만 어느 연령층이 되면 또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고 알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나이를 지나서 어떤 성인이 되면 또 성인으로서 새로운 걸 배워나가는 그런 끊임없이 바뀌어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고 사회가 또 요구해야 되고 또 그분들을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라날 세대들한테 한마디 해라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굉장히 또 언제 한 번 더 뵙자고요? 예, 굉장히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2번은 뵈야 되는 것 같아. 막히죠. 네. 유아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이제까지는 예를 하나 든다면 제가 우리 대학생들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선배들이나 우리는 이제까지 한우물을 파라고 배웠어요. 자기가 몸담고 자기가 전공을 했으면 그것만 평생 한우물을 파서 그거 가지고 최고가 되거라 라는 얘기를 배웠습니다. 뭐 그것이 정말 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리일 수도 있는 측면이 많이 있었죠. 근데 앞으로는 시대가 바뀝니다. 토끼가 12을 판다잖아. 앞으로는 시대가 바뀌어서 하도 이 변화되는 세상에 네. 내가 한 우물을 파가지고는 그 우물이 네. 이제는 필요가 없어질 날이 또 오는 거예요. 그거 나면 인생이 절단나는 네. 거예요. 우물을 파다 보니 수돗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물 파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대는 한 우물을 파라고 가르칠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 경험을 많이 하고 그만큼 어렵겠죠. 네. 공부도 많이 해야 되니까 다방면의 경험도 많이 하고 다채로운 생각을 가져야 되고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걸 감지하고.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게 오픈 마인드. 누구든 됐든 간에 다 얘기를 들어주고 포용할 수 있어야지 당신 얘기는 아니야 틀렸어 그거는 나하고 맞지 않고 문을 가둬 저기 닫아 뭐 거는 순간 자기는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한 우물을 열심히 팔고 있을 때 수돗물이 생깁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대 우리 대학생들한테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려요.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또 의미가 없죠. 예, 그럼. 어린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고 그러니까 성장 주기별 증감 그 도수가 있죠. 저는 근데 우리 오늘 총장님 뭐 한 3시간 했을 건데 오해도 일정이 있으실 테고 이렇습니다.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이런 기회를 주시면 주제는 다양하게 저하고 얼마든지 저야 영광스럽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저 총장님은 책을 쓰지만 나는 지금 피를 놓은 지 오래됐습니다. 거의 지금 영상 작품을 만들어요. 이거 내가 10마디 하는 것보다 나보다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끼어들어서 그렇게 하면 나는 이제 무임승차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남겨놓아야 될 것 같아. 이제 영상도 상당히 파이가 커지니까.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 하신다면 시청자들한테. 우선은 이런 프로를 기획해 주시고 우리 제작하시는 우리 청광로 작가님께 정말 존경스러운 말씀드립니다. 저는 존경스러울 게 없습니다. 제가 이런 걸 생각하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지역을 사랑하시는 마음 때문에 이런 걸 어렵게 정말 고생하시면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해야죠. 우리 세종시는 신생도시죠. 새로운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에 붙잡혀 있다든가
이제까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샘 받아 보니까 수도 터진다는 얘기하고 같아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도시는 우리보다 훨씬 좋은 도시가 세계적으로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허허벌판의 도시를 만드는 이 시점에서는 이제까지 누가 해보지 않았던 것을 미국도 안 해본 거, 안 해본 거, 없던 거, 영국도 안 해본 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악소리가 나는 악한다. 그런 어떤 새로운 발상과 상상이 깃들여 있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한민족 정신, 한월 정신 같은 거. 그렇습니다. 세종시가 이 한반도에 있지 않고 저 어디 브라질이나 어디 아메리카 땅에 가서 세운다 그러면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주신 그리고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세종시 아니겠어요? 그렇다는 그분들이 물려준 땅에 그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정신을 더 발전시켜서 꽃피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 행정, 세종에서 애쓰는 분들한테도 소개한다고 한번 지금 끝납시다. 아이 고생하시죠. 예. 고생하시죠. 예. 이 세종시에 산다는 것이 영광스럽고 예.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에 한번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